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바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임산물 재배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는 그 산림 경영을 통해서 약용작물이든 또 약용과실이든 여러가지 그 임산물 재배에서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6차 산업 인증을 통해서 임산물 재배, 가공, 유통, 관광 체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6차 산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그 중에 이제 1차 산업에 해당되는 임산물 재배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은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 그 기선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또 기농한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딱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일단 우리가 그 투명적으로 보편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 재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이 자료는 참고를 하시고 또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임산물 재배 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또 제가 순바실 TV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재배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채 재배 현황을 보면요, 이 산채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하면은 산채가 건강기호식품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자연산의 경우는 산림의 이제 올폐도 증가에 따른 생장 감퇴와 과다한 채취로 인한 자원고갈로 생산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처리처럼 노지와 시설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정적인 대한 요구 증대로 친환경 유기농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그 도시에 계신 분들이 임산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봄철, 그러니까 봄철이라면은 보통 3월 정도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두릅이라든지 어떤 그 미기나무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최근에 그 친환경 어떤 그런 산나물에 대해서 또 부지개의 나무라든지 이런 나물에 대해서 미리 예약을 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 친환경에 대한 임산물은 대부분 다 친환경이죠. 그래서 뭐 비료도 주지도 않고 또 농약도 치지 않으며 그런 제품들이 다 대다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산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 웰빙 문화 확산과 입맛의 고급화로 고품질 청정 산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지를 활용한 인간 재배 증가가 상당히 추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최근에도 그 식단가를 보면은 그 임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프리미엄 식단으로 꾸며서 이렇게 가격도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임산물은 앞으로 프리미엄 식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자, 산채 종류는 국내 자생 신분은 약 400여 종이죠. 그리고 480종이 식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400여 종 중에서 480종이 식용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건강기호식품으로는 가치가 높은 것 산채는 약 80여 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40여 종이 현재는 인간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그 종류 중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고소득 작물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런 그 인간 재배된 산채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배되고 있는 주요 산채품을 보면요, 일반 재배, 그러니까 노지 및 시설 재배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주요 작물입니다. 단안이죠. 더덕, 참치, 그리고 고사리, 또 곰치, 또 산마늘. 산마늘은 그 미기나물이라 그러죠. 그러면 고래연근키, 이거는 곤드레나물이라는 종류입니다. 그 다음 원추리, 파도덕나물, 이 삼육채죠. 번달비, 뭉게승마, 어수리, 성숙부쟁이 등이 일반 재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성숙부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번에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 한번 방송한 적이 있죠. 부지개의 나물. 그러니까 부지개의 나물이 두 종류인데
울릉도 등 섬이 사는 숨숙부쟁이가 섬부지개의 나물, 그리고 육지에서 나는, 그러니까 일반 육지에서 나는 부지개 나물은 가실숙부쟁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섬숙부쟁이는 결론적으로 부지개의 나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 인간 재배에는 주로 이제 더덕, 곰치, 산마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생육 환경 및 특성에 따른 산지를 분류해 보면요, 생육 온도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난지형이 있고요, 고랭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평난지형은 해발 200m 이하 지이고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잘 견딥니다. 그리고 주로 이 종류는 이제 참치, 더덕, 고래연근키, 이제 곤드레죠, 수리, 원추리, 위역치, 섬숙부쟁이, 부지개의 나물이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자, 고랭지형, 해발 600m 이상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것을 이제 고랭지, 우리 고랭지 채소라고도 일반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고랭지형 임산물이죠. 해발 600m 이상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여름철 서늘한 기후 조건을 선호한다. 이건 어떤 종류이냐 하면은 곰치, 산마늘, 명이나물이죠. 참나물, 병풍삼, 눈개승마, 묘심풀이라는 누리대, 여기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분, 토양 및 공육 습도 요구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자, 수분이 높은 데 자생하는 생산되는 식물을 보면은요, 계곡부 인접지역, 북향, 오목한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주로 수분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산채종은 곰치, 참나물, 병풍삼, 고래연근키, 원추리, 어수리, 당귀 등이 여기 수분이 높은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보면은 이제 사면 7부 이하 지역, 7부 능선 이하 지역에 자라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방향은 동서남향이죠. 참치, 더덕, 눈개승마, 삽주, 잔대, 수리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선호대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광이라는 하는 이제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지형, 그러니까 양지형은 전광이 이제 100%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주로 햇빛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고사리, 이제 더덕, 참치, 고래연근키, 삽주, 잔대, 수리치 등은 아주 그 햇빛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반음지형은 전광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40에서 60% 정도 이렇게 광도 이렇게 비추는 그런 지역이죠. 산마늘, 당귀, 수리, 눈개승마, 모시대, 영하자, 전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어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음지형은 그러니까 전광이 이제 20 내지 30%, 곰치, 참나물, 외구산풀, 병풍삼 등이 이제 그 음지형에 속한 그런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체 크기에 따른 분류를 보면요, 폭이 좁고 높게 자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m 이상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참치, 도라지, 고래연근키, 모시대, 영하자, 섬숙부쟁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폭이 좁고 적당히 자라는 경우는 보통 이제 0.5에서 1m 사이 이렇게 이제 식물인데요. 잔대, 삽주, 참나물, 서들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이 넓고 높게 자란다. 이거는 1m 이상 자라는 것이 당귀, 어수리, 병부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이 넓고 적당히 자라는 종류가 0.5m에서 1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이죠. 자, 곰치, 고사리, 눈개승마, 원추리, 영하자, 요산풀, 전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낮게 자라는 그 식물 있죠. 보통 50cm 이하, 0.5m 이하, 산마늘, 곤달비, 부추려, 여기는 이제 두배 부추, 삼부추 다 해당됩니다. 이런 식물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산채의 가치와 전망을 보면요, 산채는 이제 서구에서 찾기 힘든 한국형 멸빙식품이죠. 그래서 봄철의 미각을 돋구는 특유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채소에 비해서 영양가가 높고 무기질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 산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채와 유사한 허브 식물을
의약품을 비롯하여 음식, 방부제, 향료, 화장품, 향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으나 산업사회 발달에 따라 사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음식에 넣는 향신료, 차 등으로 이용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능성이 우수한 다양한 산채 자원이 자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구황식물을 널리 이용했죠. 그래서 산채는 대보름, 단호, 한식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산채, 산나물을 많이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죠. 우리 민족처럼 다양한 산채를 식품과 의약용으로 널리 이용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들은 이런 임산물, 산나물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와서 산채가 현대인의 건강을 이어가는 고혈압, 대사증후군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죠.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좋은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건강기호식품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범람 등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현대인의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산채가 가지고 있는 기호성, 청정성, 기능성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한식의 세계화와 발맞춰 우수한 식소재로서 산채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뭘까요? 바로 산마늘이죠. 이 산마늘이 이렇게 지금 꽃이 피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특히 그 살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산채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채의 전망, 가치와 전망은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한 최근에 산림 6차 산업, 또 최근에 농업취유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산림치유 관련해서도 이러한 산림자원, 산채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또 전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산림 텃밭 사업이 지금 속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림 텃밭을 이용한 이런 산채 재배,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산림자원을 이용한 1차 재배, 2차 가공, 3차 유통, 또 관광체험까지 이루어지는 6차 산림이 아주 선진 모델이 우리 산림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우리 임산물 또 산채에 대해서는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임산물 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산채 등과 관련해서 질의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특히 선마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선마실TV였습니다.